자, 이번에 최이마의 뒤집기 코너입니다. 환율과 주가, 영원한 난제처럼, 숙제처럼 보이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도 피곤하죠. 그냥 단순한 게 최고인 것 같긴 한데, 저도 이번에는 환율 때문에 시장 뷰가 좀 뒤엉켜버려가지고, 자, 다른 전문가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도체, 또 환율,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죠.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ISS의 김태성 본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8거래일 만에 개장한 코스피 역사적 신고가 경신.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급등. 그다음에 달러 원 환율은 1,420원을 또 돌파하는. 그럼에도 외국인은 사고 있다. 근데 재료들이 막 뒤죽박죽이죠. 논리의 정연성은 없어요. 네. 자, 저도 복잡해져서 그러는데 우리 김종효 이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결국 오늘 약간 초반에 흔들리던 증시를 다시 살린 건 결국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사고 있는 종목은 너무 명확합니다. 반도체 빅2 사고 있고요. 주산에너빌리티를 적극적으로 사면서 또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의 매수가 대거 들어오면서 일단 이 두 가지 업종, 기계장비 업종과 전기전자 업종의 매수가 전체 매수 금액을 뛰어넘는, 근데 종목수로 봤을 때도 몇 종목 안 되는 그런 매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이버 정도까지 끼워 넣는다면 오늘 매수 금액의 거의 대부분이 한 4종목 정도로 집중되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한국을 사고 있다라기보다는, 즉 환율에 연동된 전체 이제 환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개별 종목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개별 종목의 핵심은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증시도 연휴 기간 동안 오거래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냥 보합이었거든요. 근데 반도체만 3% 넘게 올랐고, 우리 시장도 이를 반영하는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일장일단이 있죠. AMD의 급등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이게 오픈 AI 발이라는 측면에서 돈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오픈 AI의 최근의 선택은 보면 그 순환 창조 경제를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돈이 없다 보니까 너희가 돈을 주면 우리가 수주를 할게라는 그런 방식으로 엔비디아를 지금 한 팀으로 넣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AMD는 지분을 이제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또 6기가라고 하는 또 기상천외한 그런 방식으로의 투자를 이제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순환 창조 경제가 또 반도체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을 낳기도 했지만, 중국이 그 히토류를 한번 제한하기로 한 것은 이게 만약에 길게 간다면 반도체 시장에는 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공정별로 지금 봤을 때 이 8대 공정 내에서 히토류가 안 들어가는 게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섞여 있긴 하지만, 단순하게 보자면 외국인들은 환율과 상관없이 4종목을 집중적으로 사고 있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반도체가 있다. 이게 제가 보는 지금 시장의 시황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외국인 보통 이제 주식 연계, 죄송합니다. 주식 연계 매수, 환의 커스터디라는 표현을 쓰지만, 근데 그거는 지금 연계된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국내 로컬 시장에서는 국채 선물, 국선이라고 저희가 또 시장 용어로 얘기합니다. 국선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국채 팔아가지고 주식으로 에쿼티로 이게 섞진 않거든. 보통 통상적으로는 채권하고 주식을 막 믹싱해가지고 이쪽 팔았다가 일로 옮겼다가 MMF 중간에 갔다가 이렇게는 잘 안 하거든요. 촐싹거린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통 그렇게는 안 하는데, 눈에 띄는 거는 아주 신선한 자금이 들어오진 않는데, 거기에 보통 이제 월 말, 이게 지금 연휴 꼈잖아요. 그러면 수출업체들 내고 물량들이 나오거든요. 지났잖아. 그러면은 지금 연휴 끝났으니까 오늘부터 수출업체들이 달러 벌었다며, 무역 수지도 괜찮고 반도체 잘 팔았다며, 돈 달러 들어왔으면 팔아야 되거든. 안 팔아 지금. 왜 안 파는지 모르겠는데 환율이 그래서 안 밀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뭐지? 왜 환율이 안 밀리지? 막 미쳐버리겠네. 전 지금 속으로 막 이게 엉켜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또 생각해 드는지. 거기에 또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도 해결이 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에이펙 전에는 해결될, 요원한 것 같아.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3,500억 달러 캐시를 가져와? 투자가 그게 아니라 그냥 가져와잖아. 그렇죠. 그럼 일본은 또 이면 합의했다 그러는데. 네.
우리는 그것도 없고 뭐지?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금 이제 시장이 상승을 하는데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1.4%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 종목이 244 종목이고요. 하락 종목이 코스피만. 651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상승률 대비해서 시장의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네, 누구나 다 부자 되진 않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앞서 이사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일부 몇 종목으로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종목군들을 따라가면 수익 보는 것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계속 시장을 보고 오랫동안 시장을 보신 분들이 오히려 지금 수익 내기가 참 불편한 시장일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혹은 반도체를 밀어붙이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쪽 구석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매수 버튼을 누르자니 그러면 매수하기 전에 환율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 아니 어느새 환율이 벌써 1,400 초반대. 물론 우리나라 원화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화폐 가치에 대한 부분이 좀 밸런스가 안 맞다 맞아요. 보니까 달러에 대한 강세로 이어지는 상황이라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 넘어간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앞서 이야기 주신 대로 지수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차손을 입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에 지금 외국인들이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알면서도 참 쉽사리 손이 안 나가는 것은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면 저는 기다려야 하는데 또 이제 저의 걱정은 뭐냐면 만약 이렇게 잘 나가던 종목군들이 조정이 나오면 반도체 IT 투톱은 외국인의 매수세 때문에 저는 조정도 크게 나오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근데 문제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네. 과하게 올라온 만큼 그에 따른 또 부작용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시긴 보시되 방심은 금물인 시장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현물에 가득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선물이 아닌 날엔 현물, 그러니까 현물이 아닌 날에는 또 파생시장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그들은 지금 계속 수익을 구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의 변수는 최근 약 3, 4거래일, 그러니까 연휴 직전부터 해서 풋옵션의 물량들의 매수세가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염두는 하셔야 된다. 그 전까지 풋옵션.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콜옵션 쪽만 계속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계속 상승한데 베팅을 하지만 이제 연휴를 앞두고 2, 3거래일 전부터 일정 부분 변동성을 조금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파생시장의 수급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면서 저는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외국인 현물은 순매수, 주식은 뭐 매수인데 파생 시장에서 코스피 선물은 매도 오늘 순매도에 거기에 이제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뭐 합성을 어떻게 섞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 브레이크의 발은 일단 살짝 올려놓는 속도 조절 정도 되겠죠. 뭐 완전히 파킹으로 멈추는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네, 3,200에서 3,600까지 끌어올릴 때 외국인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은 아침에 그러니까 넥스트레이드 거래부터는 약간 뭐 매도할 듯한 그러니까 시장에 조정이 올 듯한 모습을 9시 구간까지는 물량을 내어오면서 계속 시장 체력을 맞아. 테스트하다가 그들도 경계를 좀 하다가 네, 그렇죠. 10시, 11시 이후부터는 뭐 외부의 영향인 것 같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포지션을 다 감아 올리면서 지금 상방향으로 계속 베팅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이 꺾이지 않는 이상 외국인들이 뭐 파생 쪽에서 약간의 해지 포지션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체 시장을 뒤흔드는 방향성일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종의 뭐 해지 정도의 물량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환율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환율의 중요한 것은 이게 원화 약세로 지금 가는 거냐 아니면 달러 강세로 원화가 약세로 가는 거냐의 그 동인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이 다이내믹이 지금 원화가 약해졌다라는 판단보다는 달러가 밀려 올라가고 있는데 달러가 밀려 올라가는 것도 미국이 좋아서도 아니고 유로 약세, 일본과 유로가 약세를 선택하면서 뭐 달러가 밀려 올라가요. 전국 상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들이 반영되는 것이니까 외국인들이 환율에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환율이 예를 들어서 뭐 1,450원을 넘어가는
약간은 정말 우려스러울 정도의 속도로 원화 약세가 나타난다면 이건 저는 이제부터는 조금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 정도 범위 내에서의 정도의 움직임이라면 아마 환율 때문에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아니면 영향을 주는 상황은 조금 적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환율의 변동폭보다 반도체 주식의 상승폭이 뭐 5배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네. 아마도 이걸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뭐 사실 견딜 수만 있다면은 환율이 뭐 조금 올라가서 원화 약세가 나타나는 게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는 없는데 뭐 수출하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10개 똑같이 팔다가 15개를 팔는데 파는 가격이 올라가. 그게 이제 반도체잖아요, 지금. 뭐 사실 반도체는 뭐 환율 효과도 일정 부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고 미국의 관세를 또 상쇄할 수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환율 상승의 효과도 조금 뭐 일부는 누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수입해 와야 되는 거, 유가가 내려가는 건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나머지 뭐 농산물 이런 것도 지금 수입해 와야 되잖아요. 빵플레이션이라고 요즘 뭐 많이 얘기하던데 빵이 왜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빵값은 좀 더 올라가겠구나 싶기도 하고 뭐 그게 이제 서민 물가에 영향을 좀 주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못 낮추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네, 그런 또 엉키고 뒤엉키는데 다 빼놓고 자, 이제 두 번째로 가서 반도체, 뭐 AI, 뭐 빅데이터, 뭐 데이터 센터, 거기에 따른 뭐 에너지 확충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주로 연휴 기간 동안 제가 이렇게 쭉 고민을 좀 했는데 미국 내에서도 지금 AI 거품론이 사뭇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잠재우는 게 또 젠슨 황이고 오늘 아침에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그랬고 아 좋아요. 뭐 AI, AGI도 좋고 이 범용 인공지능이 됐던 사람의 두뇌가 가지고 있는 사실 이 두뇌 사람을 지금 쫓아가는 그 인공지능이잖아요. 사람의 두뇌가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이 컴퓨터 용량으로 봤을 때는 대체로 2,560억 기가바이트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20기가바이트짜리 하드디스크를 한 120억 개 정도를 갖춰야지만 12억 개, 20기가바이트짜리 하드디스크 12억 개를 갖춰야 한 사람의 뇌에 버금가는 뭐 약간 그렇게 산술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AI가 그 정도 수준으로 막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젠슨왕도 그렇고 이 컴퓨팅 파워를 막 늘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쏟아 부어야 되고. 근데 그 전까지는 돈 못 벌어 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지금 서로 뭐 주거니 받거니 하죠. 이쪽에 짝짓기 했다가 또 AMD로 짝짓기 했다가 지금 막 난리 부르스인데 제가 늘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AI가 결국엔 지향점은 맞는데 그 수준까지 AGI까지 가려면은 아직도 시간이 좀 멀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그런 그래서 버블론이 지금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미국 내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좀 빠른 거 아니야? 라는 퀘스천 마크를 자꾸 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르다는 것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빠름에도 불구하고 고점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왜 가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이제 뭐 화폐 아까 우리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네.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돈을 자꾸 버리고 그걸 다른 걸로 치환하는. 그쵸. 그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이제 월가에서 자꾸 이번 주말에 뭐 이제 나왔었는데. 그것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엔비디아가 저는 실적으로 정면 돌파를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실적으로. 아무리 미래의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한 분기, 두 분기 정도는 기대감으로 버틸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1년, 2년 버틴다는 것은 그만큼 저력이 있고 그 저력 안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할 만한 명분이 지금 숫자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결국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가면 과거에 테슬라가 그랬던 것처럼 왕의 자리에서 조금은 지분들을 다른 기업들에게 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후발주자, 2등 주자, 3등 주자가 성장을 하면서 그만큼 또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지만 하지만 지금은 지금 당장 벌어들이는 돈보다 투자의 속도를 늦추면 안 된다라는 것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그 돈이 부담스러워서 투자를 못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재무제표에서 굉장히 돈을 아끼는 기업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네. 이게 3년 뒤에 5년 뒤에 가서 봤을 때 굉장히 또 도태될 수도 있다는 느낌을 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계에서의 조바심. 그렇죠. 적극적으로
무리하게 보일지라도 투자를 하는 것을 좀 반기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이 기세는 조금은 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죠. 예. 이제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실제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적자의 폭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분기 실적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최근의 숫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유출을 해본다면 저는 올 하반기에도 굉장히 큰 또 숫자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계속 돈벌이가 안 된다고 여겼던 파운드리라든지 비메모리까지도 지금 가격이 올라오는 상황 속에 있기에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오늘 아마 반도체 소부장주들 중에 한미반도체가 유독 또 눈에 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아마 많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연휴 전에 약 10거래일에서 15거래일 동안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일 때 한미반도체는 숨죽이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랬던 또 한미반도체가 오늘 10% 이상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의 또 눈이 이쪽으로 또 쏠릴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후발주자지만 오히려 공매도의 비중이 많았던 한미반도체가 숏스퀴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도 포지션의 청산까지 이뤄내면서 상승이 나온다면 더 강하게 또 상승할 수도 있는 현재의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반도체 쪽에서는 시기와 어떤 종목의 압축의 방법의 차이의 문제이지 저는 IT와 반도체는 여전히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의견은 많지만 이견 다른 계제를 하기가 이 시점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반도체 뭐 거품론 잘못 얘기하면은 역적되고 그래서 그냥 순응하자라고 저도 하고 싶은데 김종인 이사는 어떤 결론을 반도체에 대해서? 일단 뭐 저 역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하이닉스는 뭐 제가 놓친 부분이 많지만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계속 두 자릿수 이상까지는 저는 뭐 갈 거라고 믿고 있고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더라도 그 정도 이상에서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신규 매수는 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가격에 사서 목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만약에 반대로 갔을 때 손실의 확률은 커질 수 있으니까 지금 신규로 사긴 좀 어렵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충분히 보유할 만한 이유가 뭐 저는 뭐 100가지 정도는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까 이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소부장 중에서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기판주들은 저도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 종목군들이 꽤 많았지만 이 정도 레벨까지 갈 정도로 정말 좋은가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PCB 일부를 비롯해서 최근에 급등한 이 소부장주들 중에서는 밸류밴드 상단에 갔거나 상단을 돌파했거나 하는 종목군들은 조금씩은 분할 매도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또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된다. 네, 그렇죠. 이제 실적 발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삼성전자부터 실적 발표를 시작해서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 주간이 될 텐데 과연 최근에 급등한 종목군들이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상태이지만 3분기 실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빅2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일 텐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날이 오히려 단기 고점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군들은 실적은 아직 충분히 미치지 못했는데 주가는 너무 급등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군들과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저는 분할 매도 정도는 조금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조심스러운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하이닉스는 뭐 직원들 성과급 1억씩 또 줬으니까 또 일회성 비용도 이제 하반기에는 또 감안해야 될 거고 물론 그거 주고도 많이 남았겠지만 실적이야 좋겠죠. 나머지 장비 업종에 대해서는 한미반도체는 좀 이례적으로 지금 뭐 공매도 때문에 좀 그런 게 있고 나머지 장비 업체들 주가가 급등한 것들은 실적과 현실의 괴리가 좀 있을 수 있는 것은 감안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고 그래도 뭐 강한 주도주라고 해야 되나요? 물릴 거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못 사겠어 저 가격에 너무 올랐어. 그리고 또 판 사람들은 다시 못 사잖아 대부분. 근데 이제 그래갖고 안 오른 거, 덜 오른 거 찾다 보면은 나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 조정받으면은 덜 오른 거 더 많이 조정받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저는 오히려
그런 고민이 있으시면 전력과 전선을 보는 게 아.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서만 너무 찾기보다 네. 반도체가 부담이 되면 반도체가 성장함에 따라서 같이 인프라가 훨씬 더 커져 나가야 되는 건 저는 전력 전선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가 연휴 때 젠슨항 CEO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칩 필요하다. 그리고 이 칩을 돌리는데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의 최종 목적지는 로봇. 실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안에서 저는 순환매를 좀 노려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그런 순서대로. 자,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금 얘기입니다. 뭐 대부분 뭐 그렇게 이번에 이제 가족 모임들, 뭐 친척 모임들 연휴 기간 추석 때 하셨겠죠. 그러니까 집에 뭐 금 돌반지 맨날 이래서 얘기하잖아요. 금붙이 좀 있냐고 몸에 거치고 있는 거. 저도 금은 이 치아 쪽에만 좀 있는데 치과의 요즘 보정물도 가격이 엄청 그렇죠. 올랐죠. 네. 우리는 이제 보통 돌반지를 한 돈으로 표현하는데 80만 원? 이렇게 얘기하죠. 70몇만 원. 70몇만 원? 네. 아, 돌잔치도 이제 못하겠구나. 네. 하여튼 그래 금값. 금 얘기 좀 해보죠. 뭐 금값은 제가 할 얘기가 없는 게 저희 3,000달러 넘었을 때 제가 저희 어머니 보고 빨리 파시라고 그랬던 진짜? 사람이니까 저는 뭐할 말이 없는데. 상식적이면은 사실 좀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금값의 상승을 과연 안전자산의 상승으로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게 지금 비트코인하고 금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디지털 금과 금이 같이 오르고 있는 건 그만큼 종이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실물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관세 논쟁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국가들의 수장이 다 스트롱맨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물가가 쉽게 꺼지지 않을 것 같다를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플레이션 했지.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측면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미국의 추가 유동성을 뭐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저는 대표적으로 영래포를 보고 있는데, 네네네. 그 영래포가 지금 거의 바닥으로 왔단 말이에요. 영래포 금리.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추가 유동성이 거의 없다는 맞아요. 얘기예요. 네. 연준의 영래포 잔고가 지금 좀 바닥권에 근접했죠. 45억 불인가 아마 그 역대 오늘 최저 아침 수준은 아닌데 어쨌든 꽤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지금 오르는. 네, 그렇죠.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추가 유동성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더 짜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서서히 필요하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 할 거야. 그러면 달러가 더 뭐 수요가 있을 거야라고 또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 그런 연세가 쪽으로 지금 80이 이제 넘어가셨는데. 그 유동성이 그쪽으로 넘어가면 그만큼 유동성은 풍부해지고 그러면 화폐의 전반적 가치는 떨어진다는 의미니까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실물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 현재 금 가격의 상승이.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일단 금 가격도 쉽게 조정은 없을 것 같지만 만약에 금 가격이 조정받는 건 증시와 동일하게 조정받지 않을까? 아. 지금도 어차피 증시랑 자산 같은 인플레라면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인플레가 약화되고 전 세계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관점으로 본다면은 그러면 오히려 금 가격의 조정이 증시와 맥락을 같이 하지 않을까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금 가격의 조정, 금 가격의 상승이 뭔가 위험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금 가격의 조정이 왔을 때 이게 전반적인 자산의 동반 조정으로 오는 건 아닌지를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그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연휴 기간 뭐 할 일이 좀 소원하다 보니까 금 트레이드를 해봤죠. 선물로 거래하는 거지만 우리는 현물 거래하는 게 금이 이제 현물 거래가 단점이 무거워서 보관이 용이하지 않다라는 네, 거. 그렇죠. 그죠? 금을 또 투자하려면은 금고도 사야 되고, 그러면 금고 사놓는 순간 또 걱정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여러 번 복잡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금융 상품으로 거래를 하는데 금 선물을 좀 거래해서 나름의 이제 추석 뭐 조그만한 돈이지만 네, 그런 근데 4,000달러를 넘어서 4,080달러 트로이언스의 12월물이 치더라고요. 아, 조금 불안하게 해서 팔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4,000달러를 다시 깼어요.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김종인 의사가 말한 것처럼 자산 인플레의 성격이라면은 언제 이게 수축했다 늘어났다 광기로 가면은 막 지금 뭐 사실은 약간의 광스러운 부분도 있잖아요. 자산들이. 근데 어느 순간 인간의 심리라는 게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자각을 딱 해가지고
이거 너무 심한데? 라고 동시에 또 한쪽으로 가면은 변동이 커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은 가격까지 올라갔죠. 맞아요. 그러니까 금과 은의 시가총액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은이 10분의 1 정도로 작습니다. 네. 근데 지금 금 가격 따라서 은 가격까지도 지금 폭발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노라면 왜 이렇게 올라갈까 저도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식을 안 사자니 포모 현상에 시달리죠. 그렇다고 주식을 사자니 계속 고점 논란이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삼과 동시에 안전자산인 금과 은까지 같이 사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만약 주식시장의 변동성 아니면 금과 은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면 같이 동반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면 저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나 지금 금 같은 경우에는 뭐 ETF라고 하는 시장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보다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낮아졌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실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유동성 자금에 대한 수혜를 좀 받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좋고 안 좋고 이런 해제 성향으로 사기보다는 우선은 나도 들고 있어 봐야 되겠구나. 라는 또 이제 투자의 어떤 성향들이 좀 많아서 금매수의 이면에 큰 손이 중국 인민은행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지금 경쟁하듯이 사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서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 흐름을 좀 쫓아가는 것도 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쫓아간다기보단 금보다는 금 시장과 은 시장의 변동성이 주식 시장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 것이냐 그것을 보면서 저는 대응 전략을 고민을 하시는 게 더 나은 판단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조금 오버하시는 분들은 금 관련 주를 또 찾잖아요. 우리나라 없다고 받아야 됩니다. 금강 없어, 그죠? 없고요. 또 그다음에 몽고의 또 금광 얘기 이런 거는 이제 예전에 훑어먹었던 말도 안 그리고 되는 얘기였죠. 그 또 한 가지 이제 주의 말씀을 드리자면 금 ETF를 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잘 보셔야 됩니다. 금 ETF가 금을 추종하는 것도 있는데 네. 금 관련주가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금 관련주에 있는 ETF를 사시면 금 가격 상승과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금 관련 ETF를 사는 것도 말리고 싶지만 네. 금 관련 ETF를 사시려면 최소한 성격이 뭐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도는 판단하시고 사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금 가격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결국 달러이기 때문에 네. 달러가 여기서 어떤 방향성을 잡느냐도 잘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달러 인덱스가 99, 96을 갔다가 지금 99로 올라왔다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하셨네요. 자, 오늘 뭐 금 얘기도 해봤고 반도체 얘기도 해봤고 요즘 뭐 돌반지라는 용어인가? 뭐죠? 소부장에서 반바지? 반바지. 아, 반바지. 네, 반도체, 바이오, 금반지는 뭐야? 금융. 아, 네. 근데 그냥 금반지네요. 금하고 그렇죠. 반도체하고 지는 뭐야? 지주사. 지주회사. 지라같이 오른단가? 자, 방송을 경기를 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주말이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죠. ISS의 김태성 본부장하고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